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좀 언어가 헷갈려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몰입이라고 해야 될까? 공감이라고 해야 될까? 여튼 이거를 좀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가 있냐면, 자, 이게 우리가 독자들, 예를 들어 독자들도 그렇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보기엔 인간이면 좀 그래요. 뭐가 그러냐? 자, 우리는 예를 들어 전쟁에서 이제 1만 명이 죽었습니다. 별로 안 슬퍼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참혹하고 대단히 좀 엄청난 일인 걸 알아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1만 명? 그 안에 사람들이 널 또 어떤 삶을 살고 막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설에서도 뭐 예를 들어 누군가 이제 뭐 마교 집단이 쳐들어와서 수백 명이 몰살당했어. 여기에 대해서 공감 내지는 몰입이 안 옵니다. 내지는 몰입이 안 와요. 그렇죠. 감정이입, 그래요. 감정이입,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전혀 안 돼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슬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순수한 정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내가 그 예를 들어 선물을 줬던 이런 거라고 하죠. 자, 요렇게 합시다. 자, 내가 꼬치구이 가게에서 옆에 이제 가난한 소녀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 꼬치를 하나 줬어. 근데 마교가 쳐들어와서 수백 명이 몰살 당했어. 근데 그 내가 꼬치를 줬던 소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봤어. 이때는 감정이 아예 달라요. 이때는 감정이 아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지금 제가 하는 예시만 들어봐도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데? 이게 원래는 이 수백 명 몰살당했을 땐 정보에 불과했던 게 바로 단 한 번에 감정이입과 불쾌함을 일으키는 요소로 바뀌죠. 이거가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가 굉장히 디테일한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그거에 대해서 소설에 공감을 하게 될 때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독자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런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인물이라고 하죠. 인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가 인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예시처럼 엄청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종교가 있다고 하죠. 마교가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을 굉장히 나쁜 집단으로 만들고 싶어요. 굉장히 사악하고 잔혹하면서 강력한 그런 뭐 잔혹한 집단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가 뭐죠? 독자들에게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싶어.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요. 이런 거리감이 다르다. 이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거리감이 다르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이 잔혹함을 표현한다고 해봐요. 이 얘네들 마교 그러면은 그냥 마교는 이제 마교가 마을 하나를 몰살했다. 이거가 얘네들을 생각보다 별로 잔혹하게 느껴지게 안 해요. 이거가 우리는 이 마교라는 집단을 굉장히 잔혹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별로 하나도 잔혹하지 않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냥 그런갑다 해요. 진짜 아무 공감이 안 돼요. 얘네들에 대해서 좀 몰입이라던가
얘네들을 뭐 이렇게 진짜 실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저 나쁜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진짜 작살나게 만들고 싶으면은 마을 하나 필요 없어요. 사람 한 명만 죽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갔을 때 그냥 이 마교 놈을 찾았을 때 마교 얘를 잡았어. 마교 신도를 잡았어. 근데 품속에서 이제 스푼 속에서 뭐 은가락지가 나와.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얼마 전에 오다가 이제 시체에서 뭐 손가락 잘린 시체를 발견했어. 아니야, 이거 약하다. 이거 좀 약해. 이거 좀 나와. 이거 좀 약해. 예시를 바로 들었는데 살짝 약한 감이 있어. 아니야, 이거 인물이 들어가야 돼. 확실히 방금 전에 제가 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가 없는지 알아요? 이게 뭐가 없는지 알아요? 이거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없어서 내가 방금 약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이 시체는 인물이 아니에요. 시체는 인물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었겠지만 시체는 사실 제가 소설적으로 말하는 인물이랑은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건 인물은 이제 직접 주인공과 대화를 나눈 대상이라고 한번 좁혀봅시다. 이거를 한번 인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의 경우는 확 달라지죠. 만약에 주인공이 이제 뭐 가다가 제가 씨발 똑같은 예를 들게 되는데 이제 가다가 이 은가락지를 누구에게 선물을 줬어. 그런데 이제 죽었어. 가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 잘려있어. 보니까 마교놈을 타봤더니 이게 있네? 요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가 훨씬 더 공감하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땅올림으로 거인에게 밟혀 학살당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릴레이하는 모습. 요런 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거대한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단편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장면적인 이 안을 파고 들어가야 실제 공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되게 이 사람을 착하게 보이고 싶어. 그러면 반대로 착하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얘는 뭐 얘가 이제 얘가 뭐 상처 입은 사람들 몇백 명을 이제 손짓하니까 살아났어. 다 치유됐어. 그리고 뭐 평소에 뭐 기부도 하고 뭐 그런 게 했을 때 얘가 착하다고 별로 안 느껴요. 실제로 얘를 착하게 만들고 싶으면 아까 전에 말했죠. 그냥 그 꼬치구이 가게에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소녀를 위해 꼬치 하나를 사주는 그런 장면. 이거가 수백 명을 살리는 것보다 이게 더 강해요. 우리가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거가. 그렇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라기 내적 친밀감? 그것보다는 사실 굉장히 장면적. 얘가 이제 행동과 그거를 인물 대 인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가 이런 수백 명 손짓하니까 살아나서 이거잖아. 근데 이거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보기엔 거리감이라는 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게 가까이에 있는 인물의 대상으로는 이 훨씬 더 공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소설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다수를 상대로 내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실제 우리의 몰입을 좀 끌어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예전에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목적성이 너무 크면 공감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였냐면 목적성이 세계를 지키겠어. 이거는 세계를 지키겠어. 이거가 사실 우리가 주인공을 봤을 때 세계를 지키겠다는 게 공감이 잘 안 가요. 공감이 잘 안 가죠.
이게 어떻게 공감이 가겠어? 세계를 지키겠다는 이 목적성이. 주인공이 여기서 처절하게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잘 가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거를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공감이 잘 안 간다고 해요. 생각해요. 근데 너를 지키겠어는 확 공감이 됩니다. 이게 진짜 엄청나게 차이가 있거든요. 봐봐요. 이게 더 작은 목표예요. 사실 목적성의 크기만 따지면 훨씬 작은 거거든요. 세계를 지키겠어보단 너를 지키겠어가 훨씬 더 작은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감이 되고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너를 지키겠어예요. 세계를 지키겠어가 아니죠. 저는 이거가 거리감의 문제,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도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아지면은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공감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는 뭐 솔직히 뭐 이거는 저의 경우를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봐봐요. 울고 있는 군중보다 울고 있는 병든 할머니 하나가 더 슬퍼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의 참사나 이런 걸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군중을 볼 때랑 되게 아픈 손자 하나를 데리고 있는 아픈 손자 하나를 끌어안으면서 나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군중은 사실 절대 다수로 따지면은 울고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실제로 여기에 뭐 슬픔의 총량을 따질 순 없겠지만 이것도 엄청나게 거대한 슬픔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공감하는 건 아랫부분이 훨씬 더 와닿죠. 그냥 와닿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설적으로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잔혹한 장면인데 독자들이 그냥 술술 넘어갔으면 좋겠어. 별 신경 안 쓰고. 이러면은 그냥 대충 와보니 불길에 도시가 휩싸여 있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다. 이거는 생각보다 잔혹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나는 그냥 독자들이 이 잔혹한 장면을 별로 안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써서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출 수가 있다. 이 사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별로 대단하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해서 좀 더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소설적으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각자 우리들이 실제로 이거는 소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문제, 왜냐면 제가 아까 이거 비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소설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하면서 저는 충분히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를 소설에서 분명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보기에는 인물이 있다. 이 인물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이 와닿는 감각 자체가 확 달라지게 바뀝니다. 이거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